당신이 돈 있는 사람만 청약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돈을 벌어요? 또 사채업자들이라든가 캐시앤캐시를 운영하시는 운영주들이 돈을 또 많이 벌게 유례가 없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해보는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앞으로 100% 현금만, 내 집장만이 이제 가능한,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고, 누가 제일 좋을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모가 돈이 많은 자녀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전세 대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누가 큰 피해자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도요, 대출 금지선인 15억 돌파가 속출하고 있다. 어디서? 서울에서.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50%인 13개 구에서 소형 아파트도 대출 금지선인 15억을 돌파했다. 서울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등장을 했고,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집을 샀어야지 되는 거야. 2년 전에. 내 집 마련,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돼요. 언제가 제일 좋은 상황이냐? 오늘이 제일 좋은 상황이야. 왜? 점점 내 집 사기도 힘들어져, 대출도 점점 안 해줘, 규제는 점점 심해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처음 규제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나 됐었는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규제가 몇 군데나 진행됐었는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강남 3구에서만 당첨은 로또인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대출 금지. 이유가 뭔가 보니까 겹겹 규제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형 아파트가 15억을 넘어선 지역은 강남 3구와 광진, 동작, 마포, 양천, 용산 등 8곳에 불과했대요. 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15억을 넘어선 지역이 강남 3구밖에 없었는데 3곳이었다가 8곳이었다가 지금 13곳. 더블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네요. 딱 묶고 더블로 가. 올 들어서 서대문, 강동, 성동, 종로, 영등포구 등 5개의 구가 추가되었다. 소형 아파트 값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것은 중대형 아파트 값과의 키 맞추기 현상. 그죠? 이제 소형이 많이 따라 올라가고 중대형이 별로 안 올라갔었는데, 또 시차를 두고 중대형이 뻥충뻥충 뛰어가다 보니까 이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키 맞추기가 이제 뭐 소형 아파트를 떠나서,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경기도권까지 번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서울과의 키 맞추기 현상으로 인해서 좀 바짝 또 쫓아와 있고, 또 이 키에서 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달아나야지. 또 내년에는 또 달아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형 아파트 값과 키 맞추기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값이면 외곽의 중형보다, 그러니까 외곽 수도권의 중대형보다는 차라리 도심의 똘똘한 소형이 낫다라는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배경으로 꼽힌다는 얘기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서 다주택자가 보유를 억제하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으로, 인기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남 3구, 광진, 동작, 마포, 양천, 용산, 그죠? 마용성이죠. 마용성. 강남 3구와 마용성이에요. 마용성과 광진구와 양천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히트 지역이죠. 서대문구, 마포 바로 옆에 서대문구,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종로 영등포구.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중대형 외곽에 있는 걸 팔아서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가려고 하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3대 핵심 지역의 중심부 언저리에 있는 삼각형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제 안 되는 단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9월 13일날 월요일날 특별 공급이 진행되고요. 14일날 이제 1순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아마 그래도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광교 힐스테이트입니다.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중도금 대출 불가 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60%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서 중도금을 수분양자 자력으로 직접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당신이 돈 있는 사람만 청약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든 말든 뭐 경쟁률이 얼마 나오든 우리는 관심 없고, 위치가 좋으니까 배짱을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당첨만 되면 얼마 벌어요? 딱 10억 버는 게임입니다. 근데 대출을 안 해준대요. 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 기사에는 주거 취약계층부터 피해가 있다는데, 주거 취약계층 피해는 당연한 것 같고요.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현금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분들이라든가 관심이 있었는데 난 현금이 있었어 이런 분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지니까 좀 관심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희소식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점점 뭐예요? 기존 아파트를 사는 거야 뭐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까지 안 해준다라는 거. 그럼 누구 보고 살아? 그래서 과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 정말 지금 옆길로 새갖고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은 안 해줍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출은 안 해주고 돈이 있으신 분들만 사라.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업체들이요 모델하우스에 찌라시를 엄청나게 돌릴 것 같아요. 에스테이트 기준으로 시세 차익만 10억이야. 근데 내가 제 3606이죠 캐시앤캐시 대출을 받았어. 이자가 10%돼. 그러니까 이자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이자로 나가. 아니 10억을 보는데 내가 1억을 대출 이자를 내서 10억을 벌 수 있다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조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1억을 대출 이자를 찍을 수 있는 또 고소득자들이라든가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사채라도 끌어들여서 여기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누가 돈을 벌어요? 또 사채업자들이라든가 캐시앤캐시를 운영하시는 운영주들이 돈을 또 많이 벌겠지. 3금융급 얘기하는 겁니다. 자, 1금융 대출 안 되죠. 2금융 안 됩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담보대출 나오는 것도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어디야? 대부업. 근데 만약에 제도권에 있는 뭐 이 캐시앤캐시라든가 뭐 무가 또 나와서 막 대출해주는 데 있잖아요. 무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슈퍼맨도 막 와서 슈퍼맨처럼 생긴 사람이 또 뭐 대출도 해주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죠? 이런 데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도 만약에 금융위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이제 정말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개인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야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채업을 성장시키는 1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 근데 잘 보세요. 이 은행에서 과연 대출을 안 해주는 걸까요? 자, 이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특히 분양하는 아파트는요. 주변 시세의 많게는 50%, 적게는 30-40%의 분양을 합니다. 주변 시세가 20억이라면 분양가는 7, 8억 정도밖에 분양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만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고 안전자산이고 현금보다 더 확실한 사실상 담보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대출을 안 해준다? 정부에서는 지금 은행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은행이 돈 놓고 돈을 먹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성장하는 기업이 은행이라는 데인데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씩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담보대출을 안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간 거지. 설마 사채업자들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러진 않겠죠. 그죠? 아니면 정말 서민들은 집을 못 사게 하고 부자들만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신혼 희망타운이야? 신혼 절망타운이야? 중도금 대출 중단에 입주 예정자들 패닉.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주택 취약계층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약을 포기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파주 운정 3지구 A17블럭, 시흥 장현 A3블럭 등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LH 입주자 공고문에다 어떻게 얘기했냐?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LH 욕하지 마시고 대출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력으로 납부할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파주 운정이나 시흥 장현에 청약을 하세요 라고 공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뭐예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현금보다 더 현금 같은 물건입니다. 왜?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분양을 하는데 이것만큼 안전한 담보 물건이 어딨어?
근데 여기서 60%, 40%, 50% 집단대출 은행이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돈 놓고 돈 먹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금융권, 은행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은행권 위에 계신 누군가가 집단대출 해주지 말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신혼희망타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화성 봉담 A2구역 신혼희망타운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찾지 못해 납부기한을 당초 9월 3일에서 3개월 미뤘다. 하지만 은행을,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해주는 은행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찾지 못해서 수분양자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자, 그러면 정치권이나 이제 금융위에서는 지금 은행에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서 은행이 위험하니까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오다 내렸다. 왜? 은행이 부실을 해지면 니네 돈 다 날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집단대출을 규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패, 금융위에서 또 관치가 아니라 원치가 됐다. 대출 총량 규제. 시장 논리 외면한 대출 규제로 혼란초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집값 상승, 제동, 가계부채 억제도 실패, 전문가들 하는 기준금리 인상 늦정도 지적.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기준금리 올렸다고 뭐 몇 퍼센트 0.25% 올렸다고 많이 올라봤죠. 0.5% 0.5% 올렸다고 무슨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코로나 금융지원 과다한 개입 경제 목소리도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전자산이야. 특히 신축대출 같은 경우는 왜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왜 시세에 앞서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아파트는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출은 다 막아놓으면서 코로나 금융지원,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기업의 돈을 계속해서 금융권에서 퍼주는 거죠. 갚지도 못하는 한계점이 넘어서 있는 이런, 물론 그런 기업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한계점에 다다른 기업이라든가 한계점에 달하던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은행 이자도 안 받고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뭐 돈을 거기다 쏟아 부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돈은 계속해서 풀면서 어디에 부동산 관련된 것만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금융 지원에 대한 과도한 개입 경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례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량 규제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총량을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융은 자금의 흐름인데 인위적으로 통로를 조이거나 유령을 조절하는 정책은 성공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무슨 얘기냐? 금융은 자금의 흐름, 핏줄이야, 핏줄. 금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우리 몸으로 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핏줄이랑 똑같아, 금융은. 그런데 인위적으로 핏줄을 쪼여. 뭐 동맥경화가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터지거나 죽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겠지. 자, 이런 인위적으로 통로를 쪼이고 유령을 조절하는 정책은 성공이 어렵다라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량 규제. 총량 규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관련 대출 금액을 딱 정해놔요. 모든 시중은행 통틀어서 예를 100조면 100조를 딱 정해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0조가 다 떨어져.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100조를 정해놓으면 100조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은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공분양도 중도금 대출 안 해주고 민간분양도 중도금 대출 안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주고 뭐 15억이 꼭 아니어도 15억 미만에 대한 대출도 못 해주는 거야. 왜? 총량제니까. 대출 총량제니까 뭐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 딱 정해놨으면 이걸 다 써버리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대출 총량제입니다. 유례가 없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해보는 거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 총량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 1월, 2월, 3월에 아직 돈이 이제 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 총량이 현실화가 되면 진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잖아. 뭐 1, 2, 3월 달에 대출을 다 끌어 땡겼어. 예를 들어서 전국적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러면 더 이상 대출 못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7, 8개월은 부동산 관련 대출은 영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논리를 외면하고 수량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총량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시장 곳곳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뭐 부작용은 뭐 어떤 거예요?
가장 큰 부작용은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는, 이게 부작용이죠. 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를 사기도 쉬워지는 거고, 소형 아파트도 대출금지선 15억이 다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갭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집을 사는 거고, 15억 대출 안 받았고 30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안 받고 뻥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죠. 경기도 광교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아파트 청약 후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아닌 가격으로 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친화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걸 썼죠? 이게 뭐예요?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잖아. 근데 정부가 이게 안 먹히니까 뭐예요? 총량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 논리와 다르게 수량 규제를 하니 대출 중단 등의 조치가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해. 은행을 통한 코로나19 지원의 한계도 드러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급증한 상황이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폐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그럼 은행도 타격을 받겠구나. 대출금을 많이 빌려가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면. 그런데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대한민국 역대 최저치랍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부실 채권이 없어, 지금.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0.54로 전분기 말 대비 0.08포인트 더 낮아졌어. 그러니까 은행은 부실 채권 비율이 없어요. 왜 없냐? IMF를 우리가 한번 겪었고요. 미국발 서브프라임을 겪었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은행 자체의 상당히 시스템이 정교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은행이 아무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최근 3, 4년 전 아무나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설정된 에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실 채권 비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은행이 망할 것 같네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은 없다. 그러면 이 대출은 누가 안 해주는 거다? 은행이 안 해주는 건 아니다.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안 해주는 거다. 풍선에 든 바람을 더 빼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대출 조이기를 다시 한번 또 전세 대출도 고삐를 재려고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의 내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긴축 체감도의 가시화와 긴축에 따른 대출 절벽 대신 차주 고통 분담 등 두 가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차주한테 고통 분담을, 그러니까 당신 3억 받고 싶죠? 그러면 1억 5천만 받고 1억 5천 다른 사람한테 줍시다. 이게 이제 차주에 대한 고통 분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대출 총량제로 인해서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겁니다. 아예 모든 대출을 안 해주는 거. 어떤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자,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창구 관리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 긴축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 긴축이라는 건 뭐야? 긴축이 들어가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긴축이 들어가도 부자들한테는 대출을 계속 해줘. 왜? 탐보가 확실하고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긴축이 들어가면 누가 힘들어지냐?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들, 이런 분들은 다 100% 대출 거절 대상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야지 돼요? 캐시앤캐시 가서 높은 고리대금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절벽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대출 절벽보다는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받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차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주 고통분담 제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재는 방안을 고심 중이래요. 정말 힘들어지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역시 누가 피해를 봐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고 잘 살았는데 전세 가격도, 전세 물량도 없어서 난린데,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정부 말 믿고 가만히 있다가 전세 계속 산 사람들은 전세 대출도 안 해준대. 그럼 이제 정부한테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님 믿고, 전 대통령님이 집값 꼭 잡아준다고 해갖고요. 제가 집을 여태까지 안 사고, 그리고 전세 편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줘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만들어준다고 해서 저는 계속 전세 살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전세 4억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8억이에요. 근데 은행 가니까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지 말라 그래갖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죠? 제가 갖고 있는 돈은 2억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4억도 2억, 내 돈 2억에 2억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거든요.
이런 답이 오겠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럼 지금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보증금 2억에 월 150짜리 월세를 알아보십시오. 그쵸? B안은 월세를 사시다 보면 저희가 100만 채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예. 전세를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 100만 채 정도 임대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그 임대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럼 그 임대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나요? 제가 기다려 볼게요. 다시 한번 꼭 정부 말을 믿고 한 15년 정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전세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면 정말 서민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박탈이 되잖아요. 월세 시대로 되돌아가 버리면 앞으로 100% 현금으로만 내 집장만 가능하다. 청약이든 내 집 마련이든 뭐든 간에. 그죠? 전세자금 대출도 불안합니다.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예.